오늘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왜 고대장님이 고수들이 좋아하는 땅이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봐도 네. 이거 진짜 로드뷰로 보고 지도보 보면서는 맞아요. 모르는 맞아요. 땅이에요. 네. 근데 현장을 딱 가보면 너무 좋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땅이냐면 네. 초보가 보면 아리까리하게 안 좋은 땅일 수도 있는데 네. 고수가 보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건 땅을 좀 볼 줄 아셔야 너무 좋은 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볼 땅은 이제 요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땅이 기장대로라고 해서 14번 국도거든요. 이 14번 메인 국도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천이 있죠. 하천 영구조망을 가진 땅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전체 국유지 땅이에요. 전부 다 국유지 땅입니다. 이런데 전부 국유지 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하나 더. 요만큼이 전부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기장군에서. 어떤 걸로 개발이 되죠? 유원지에서 숙소랑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다가 꺾어서 녹록길을 타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땅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애매한 땅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길이 어떠냐면 이렇게. 로드뷰 상으로는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요 땅인데 차를 돌려서 나가려고 해도 후진해서 가야 되는지. 네. 그래서 여기서 유턴해서 돌아서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애매하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14번 국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바로 우회전하면 이 땅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제 현장 영상 보고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4번 국도를 타고 이 땅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로드뷰 상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현장을 가볼 겁니다. 우측에 보면 길이 쪽길이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 길도 확장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버스 앞에 보이시죠? 바로 앞에서 이 14번 국도에서 우회전하면 현장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2차선에서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바로 연결이 되고 여기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여기는 전부 국유지고 트럭 옆에 잠깐 주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해당 토지. 이렇게 단차를 두고 요 밑에 땅 있죠. 지금 농사 중인 땅하고 이제 요 땅이 현장 토지입니다. 경계가 어디까지죠? 그거는 저기 담벼락 보이죠? 네네. 앞에 담벼락까지입니다. 이제 이 땅의 장점이 이제 14번 국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 거리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많이 감소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이 땅이 자광천이라는 하천이 영구조망으로 보이는 거죠. 바다 다음 하천. 바다가 뜨면 물길 따라 하천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 있죠. 반대편은 정비됐는데 반면 화면상 우측 편은 정비가 아직 안 됐죠. 좌측 먼저 정비하고 다니고 있지만 요 우측도 이제 정비할 예정이고요. 화면에 빨간색 다리가 잘 안 보이실 건데 앞으로 저 다리가 있는 요 라인으로 해서 건너편에 주택가 있죠. 저기로 갈 수 있는 다리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제 장점 두 가지를 다시 설명드리면 메인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하천을 영구조망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정육점식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깃집, 뭐 식당, 그 다음 카페, 체육시설 혹은 그냥 투자용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유지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은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네. 장점이 세 가지네요. 네네. 현장 영상 보셨다시피 14번 국도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천 영구 조망 땅을 가지고 있고 국유지, 주차장 이 땅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네 번째 현장 영상에서 설명 못 드렸지만 이렇게 개발될 예정이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하면 훨씬 잘 보입니다. 이 녹색깔이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20%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녹색 땅 대비 노란색 땅이 3배 정도 효율성이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3배 정도 비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같거나 2배 정도 비쌉니다. 20% 정도 비싸거나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노란색 땅이 훨씬 효율성이 잘 나옵니다. 14번 국도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면서 노란색 땅, 주거지역 땅이 몇 개가 있냐 보면 없어. 여기 일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접근하기도 좀 힘들긴 해요. 네. 로드뷰를 보면 이 땅 하나 있는데 단차가 또 좀 안 맞아요. 여기는 또 교차로라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변차로라고 해서 교차로에는 차가 여기서 바로 나오면 기존에 오는 차랑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뒤로 진입로를 뽑으면 되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유리하죠. 그리고 땅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는 다 국유지 땅들이고 노란색이면서 주거지역이면서 14번 국도 메인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땅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치가 있는 땅이고요. 입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 뭐예요? 아시아드 CC 해서 보이죠? 네. 아시아드 CC 있고 바로 베이사이드 CC 이렇게 붙어 있죠.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골프장이거든요. 그리고 1강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해운대 1강 해가지고 골프장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골프를 치고 나서 단점이 생각보다 기장이 먹을 게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양산에 가면 골프장이 있고 그 앞에 한우 컨셉을 해서 한우를 파는 데가 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서 돈을 긁어 모은다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산이 양산보다 훨씬 큰 도시이고 네네. 골프 이용객도 훨씬 많고 단가도 훨씬 높은데 먹을 게 없는 게 좀 단점이에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 오천마을, 바닷가 마을에서 계속 성장 중이라서 그렇고 카페는 많이 생겼는데 대비 식당이 너무 부족하고 숙소가 너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자 보시면 2040 장기 발전 계획에서 1강 유원지 활성화 사업에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국내 유원지 규모 분석을 통한 1강 유원지 적정 지원 시설 및 세부 시설 규모를 산정했고 그다음에 야외 공간 및 부대 시설, 쾌적한 객실 계획으로 최적의 스포츠 지원 시설을 구축할 거다. 밑에 보면 유원지 여가 시설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조감도 이렇게 나오고 좀 괜찮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기 하천 보이잖아요. 네. 네, 하천 보이는데 지금은 요 북쪽 편 있죠. 여기는 개발됐지만 요 남쪽 편, 하천의 남쪽 편은 아직은 현장 영상처럼 개발이 안 됐는데 배치도 보면 이런 데 조금 돼 있죠. 이쪽으로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차량으로 해서 이 도로가 있지만 유원 시설에서 바로 자천역인데 여기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보이죠. 조감도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현장은 없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생기겠죠. 양쪽 다 되면은 약간 온천천처럼 서로 네. 시너지 효과가 장난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시설 부지도 나옵니다. 1강 원리 154-1번지 외 39필지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다 나와. 그러니까 요 땅이 어디였냐면 여기예요. 바로 옆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좋고. 네, 이제 제가 그려본 거고 요 땅이다. 이런 곳에 약간 소고기집이나 고깃집 들어오면 골프장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네. 뒤에 유원지에 저런 게 생기면은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기장에서 뭔가 먹거리가 없는데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색이 있는 음식점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땅이 저는 요 땅인 거예요. 현존하는 매물 중에서는. 왜냐하면 가족 단위도 차를 이용하고 골프장 손님들도 차를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곳은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땅도 이제 넓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해서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땅 같은 경우에 국유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요 땅이고 옆에 보시면 국유지, 다 국유지. 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전부 다 국유지. 네, 오늘- 국유지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예. 이거 다 국유지. 다. 여기도 다 국유지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을 삼으로써 그 앞에 국유지도 그냥 본인 땅처럼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땅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좀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면 1강 아시다시피 왜 많이 떴냐면요. 일단 신도시 들어왔고요. 해운대 그다음에 서면까지 바로 연결되는 동래구 서면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 지하철 네. 동해선이 들어오면서 또 떴어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그다음 국도 들어오면서 떴습니다. 근데 이 국도가 우리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요 31번 국도 따라 관광지를 보지만 이게 컨셉이 개발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31번 국도 따라서 해양 관광 라인이 있고요. 14번 국도 따라서는 주거지 라인, 일자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이 뜬 이유는 신도시와 철도 그다음에 도로교통이 좋아지면서 떴다. 이거를 복사 붙여 넣기처럼 똑같은 컨셉으로 보시면요. 14번 국도 따라 올라오면 장안신도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사실 1강보다도 좀 외곽이니까 네. 잘 안 될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됐대요. 정관분이 와서 샀대. 그리고 울산 분들이 와서 사고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신세계 아울렛도 울산분 포항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동부산까지는 조금 먼데 그리고 롯데라는 브랜드보다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옵니다. 롯데 아울렛도 충분히 좋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아울렛을 좀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 파란 부분이 전부 일자리거든요. 네. 전부 산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위에 산단이 또 있어. 로드뷰를 하나씩 볼게요. 여기 다 산단들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그 다음에 로드뷰는 좀 옛날 거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도 보시면 이제 공사가 거의 완료돼 갑니다. 빈 땅들이 여기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좋은 게 장안 IC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기장 IC에서 일강 신도시로 들어온다면 여기 JC가 있고 요 도로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와서 장안 IC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핵심 산단 중에 중입자 가속기가 또 들어옵니다. 여기서 크게 해서 보면요, 서울대학병원 기장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27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24년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약 3년 뒤에는 이제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온다. 서울대학병원과 기장군이 같이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다 산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많이 깎여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녹지 지역이 아니라 파란색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위로도 여기 또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도 로드뷰 보시면 스카이뷰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계속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 위로 오면 명례산단, 대선 주조 공장, 기룡산단, 기룡 제2산단, 그다음에 위에 보면 명례산단 엄청 크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베이 파크 일반 산업단지 해가지고 여기도 조성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3년 1월 기준이 1년 전이에요. 일자리가 엄청나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울산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일자리를 조성을 할까? 이건 뭐냐면 부산에 원래 인구가 많았는데 부산이 제일 단점이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뭐 아니면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인구부터 뺏어오자. 부산과 울산 접경지에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울산 사람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통이 좋아지니까 울산 사람이 바로 이제 일강 신도시라든지 장안 신도시에서 바로 거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 최대 공단인 온산공단과 가까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요 밑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는 거예요. 인구도 뺏어오고 시너지 효과도 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약간 욕심이 나. 이분들이 회식할 때 네. 단체로 회식할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근처에. 네. 이분들, 여기 네네. 분들, 네. 여기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만약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차려지면 유입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높아지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사실 자천역에서요.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몇 미터 안 돼요. 그러니까요. 500m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요 다리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쪽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면 걸어가거든요. 10분, 15분 이내로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리 부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회식 후에. 아. 이분들이 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 저희가 임장을 했을 때 여기서 모여가지고요. 연로에서 걸어서 요 뒤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어쨌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그다음 주차장도 되고 여차하면 역도 이용할 수 있고. 엄청 장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하시는 대표님들이 여기서 골프 치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먹고 해운대 가실 분 가고 또 여기서 울산 가실 분 가시고. 울산 가실 분 가시고 여기서 또 사업장 둘러보실 분 둘러보시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음식점 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가 요 자리가 아닌가. 바닷가 좋은 거는 알지만 다 땅 너무 비싸고 내 혼자 300평 살려면 벌써 수십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이 재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위치는 기장군 1강읍 원리 159-1, 159-16, 159-3번지고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전이고 토지 면적은 1166제곱미터, 약 353평으로 매매 금액은 24억 40만 원입니다. 평당 680만 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참조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을 보시면 제가 여기 투자했다가 팔았던 사례가 있긴 한데 요 라인들 있죠. 요 하천 라인이 이제 금매로 팔렸던 가격이 거의 평당 1,000만 원대. 이제 호가했던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 1,500이었습니다. 그래서 30% 빠져서 지금은 1,000만 원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한 단지들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를 보는 사람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산의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억에서 2억씩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토지로 다시 분위기를 탄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고점 대비 90%까지는 빨리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도 그 비슷하게 혹은 더 초과해서 반등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 다리 하나 건너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지 않느냐.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없습니다. 이쪽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역에서 좀 더 가깝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14번 국도를 통해서 가려면 이렇게 와서
꺾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야 됩니다. 그 반면 이 땅은 그냥 바로 꺾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판 안 하면 여기 가로 넣고 바로 올 수 있게 해놓으면 너무 좋지 않냐. 아니면 요 도로도 확장 예정이거든요. 요렇게까지는 확장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오면 접근성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유원지가 들어오면 이쪽도 당연히 이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원지 이런 조감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요런 데 당연히 이제 도로 정비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다리가 있는데 요 흰선 보이죠. 그래서 요 길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해왔을 때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예전부터 도시계획을 보고 여기서 보이는 조감도를 좀 상세히 보는 편이에요. 이대로 거의 되거든요. 근데 혹자는 이제 그럽니다. 이게 좀 늦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네. 장이 좋아지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서 이걸 가지고 또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조감도 있죠. 이런 걸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 다 도로가 다 정비돼 있잖아요. 네네. 요 가로수처럼 이것도 심어놓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비해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바닷가라는 관광, 그 다음에 교통 접근성 좋고 그 다음에 차량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역도 10분 이상 걸어야 되지만 이용할 수는 있다. 네. 그 다음에 하천 연구 조망이 보인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의료시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일자리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골프장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용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식점 하기도 괜찮고 카페를 하기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카페는 베이커리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괜찮지만 네네. 그냥 색깔 없이 카페 하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육점 형태의 캠핑장. 요새 오. 많이 뜨잖아요. 좋은데요? 네, 오히려 영도는 있는데 장사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동부산 기장군에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네, 이게 되면 저는 대박 날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깃집이나 정육점형 뭐 캠핑장 이런 것까지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만의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왜 고대장님이 고수들이 좋아하는 땅이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봐도 네. 이거 진짜 로드뷰로 보고 지도 보면서는 맞아요. 모르는 맞아요. 땅이에요. 네. 근데 현장을 딱 가보면 너무 좋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사실 카메라도 다 안 담기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꼭 이제 현장까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땅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 동동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 땅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감사합니다. 조절도 되나요? 그거는 최대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용기 내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